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좀 이야기하고 싶어. 무슨 일이야? 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 엄마, 요즘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가족한테 예로 신경 못 쓰였던 게 같아서요. 미안해. 정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엄마는 고마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민준이랑 서연이도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야,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네가 노력하면 돼. 민준이랑 서연이도 결국 네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엄마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시네. 나도 엄마 말씀 믿고 한번 해볼게.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 그래, 우리 정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엄마도 있고 내 가족도 있으니까. 김영수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회를 포기하고 고령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삶을 선택했다. 그의 어머니 박순희 여사는 평생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아들 영수는 그런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는 결심으로 일찍이 고향집에 남았다. 박순희 여사가 80세를 넘기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각한 관절염과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를 보며 영수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영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어머니는 궁금한 듯 물었다. 영희야, 어디 가는 길이니? 영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우리 바다에 가요. 어머니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젊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해수욕장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바다라니. 갑자기 왜? 엄마가 항상 창밖을 보며 답답해 하시는 걸 봤어요. 바다를 보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남해의 한적한 해변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도시의 빛을 잃고 푸르른 들판과 구불구불한 산길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길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수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바다구나. 영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차에서 내려 해변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장소였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영수는 미리 준비해 온 작은 의자를 꺼내 어머니를 앉혔다. 엄마, 여기 앉아서 파도를 보세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고통이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영수야, 고맙구나.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 주다니. 영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손을 잡는 그의 마음은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따스함을 떠올리게 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영수야, 사실 난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단다. 내 삶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뒤섞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해가 서서히 지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수야, 오늘 정말 행복했단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영수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느꼈다. 비록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작은 펜션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졌고 영수는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해변 산책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영수에게 자신이 소녀였을 때의 꿈과 바람을 이야기했다. 영수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어머니를 위해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영수야,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나에게 이런 순간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엄마, 앞으로도 엄마가 원하는 걸 다 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쓸 거예요. 그 후로도 영수는 어머니를 위해 자주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근처의 산, 호수, 작은 마을을 돌며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쌓았다. 어머니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충만해졌다. 그녀는 영수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울 수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수는 그녀와 함께했던 사진과 기록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미소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영수는 매년 어머니와 함께 갔던 바다를 방문하며 그녀를 기렸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를 꿈꿨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보여준 마음과 희생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단다. 너는 젊은 시절에 많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런 너를 보며 나는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득했단다. 하지만 영수야, 엄마는 네가 이제 조금 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랑은 오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아끼고 너의 행복을 찾는 것도 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이란다. 너의 삶은 단 한 번뿐이고 너도 너의 꿈과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어. 나를 돌보는 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네 삶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너의 행복은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네가 나와 함께 해준 그 모든 시간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기도할게. 영수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야. 네가 네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모든 선택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 너는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믿어. 영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놓치고 있던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첫째로, 그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로, 영수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조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바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가족과 사랑의 가치를 배우면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셋째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배웠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과 추억들은 영수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게 해주는 순간들이었다. 그는 사람의 삶이 유한하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넷째로, 영수는 어머니를 통해 삶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다. 희생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남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 갈 것이다. 다섯째로, 영수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을 넘어 마음으로 연결된 유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와의 시간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여섯째로, 그는 삶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와 함께한 바닷가의 풍경, 한 장면 한 장면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그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보다 현재의 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영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란 유산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밑바탕으로 삼기로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와의 추억과 교훈은 영수의 삶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의 삶에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젊었을 땐 항상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지.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어.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바로 지금을 살려야 한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란다. 가족, 친구, 그리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나중에 남는 건 결국 그들과의 추억이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네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너무 많은 것을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정작 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게 되기 쉽단다.
때로는 너 자신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해. 자신의 삶을 잃지 않으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해. 내 행복과 내 선택에 자신감을 가져라. 네 삶은 오직 너의 것이니까. 일만 하고 살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깨닫지 못했지. 일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도 꼭 필요해. 삶은 균형이 중요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결국 네 자신을 잃게 될 수 있어. 일과 가족, 그리고 너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렴. 나이가 들면 가장 후회되는 건 용서하지 못한 순간들이란다. 화를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야. 용서하고 화해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야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수 있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결국 그것이 너를 더 자유롭게 해줄 거야. 젊었을 때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놓쳤어. 이제 와 보니 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은 가족들이었단다. 돈이나 성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무엇도 가족과의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어.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다 보니 내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뤘지만 결국 그 나중은 오지 않았지. 내 꿈과 목표를 쫓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해. 내 몸은 언제나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혹사했는지 깨달았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알게 돼. 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했어. 그런데 그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들이 많아. 이제 와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어. 네가 느끼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야.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란 걸 알게 되었어. 완벽을 추구하느라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고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일부란다. 영수는 이 조언과 후회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결심을 다졌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교훈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아, 요즘 너랑 얘기할 시간이 없었지. 언제든지 아빠랑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해. 아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바쁘다고 하니까 결국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됐죠.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내가 그때 너무 일만 생각했지. 너랑 그런 시간을 못 보낸 게 정말 후회돼.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이제 아빠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는 같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내가랑 서윤이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54.5는 언제나 바빴다. 그는 한 중소기업의 이사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주중에는 항상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도 일과 관련된 약속이 끊이지 않았다. 정호는 그런 자신의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 수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정호 씨,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 남은 시간 소중히 여겨요. 음육십 정호는 무심히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보상해 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민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으며 막내딸 서연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었다. 58 하지만 정호는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구부 어느 날 정호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드디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꼭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그는 다짐했다. 60 하지만 여행 날짜가 다가오자 정호는 회사로부터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망설이다 결국 가족 여행을 취소하고 일에 몰두하기로 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여행을 가면 되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6비를 몇 년이 지나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서연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정호는 자신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거의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어느 날 밤 정호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민준의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방 안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그는 살짝 문을 열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민준아, 아직 안 자니? 63 민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빠? 웬일이에요? 64 정호는 민준에게 다가가 앉았다. 65 정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민준의 태도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과의 관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부터는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할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 저 어릴 때 아빠랑 축구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정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다. 6필 그날 이후로 정호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는 주말에 가족들과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느꼈다.
69 시간이 흘러 정호의 아내 수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며 치료를 서두를 것을 권유했다. 70 정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7빌 수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정호에게 말했다. 72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3 정호는 회사에서 휴직을 신청하고 아내의 치료와 아이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민중과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족의 유대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가족들은 조금씩 정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74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정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그녀와 아이들에게 쏟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남은 삶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75 그는 매년 수진의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던 공원에 방문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정호는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76 정호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사랑과 가족의 유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경고의 의미를 넘어 바쁘게 살아가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첫째, 이야기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7, 8 물질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가족 간의 유대와 함께하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9 정호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사랑과 가족의 유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경고의 의미를 넘어 바쁘게 살아가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80일 물질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가족 간의 유대와 함께하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삶의 행복과 의미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성취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가족과의 사랑과 나눔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호는 아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이었습니다. 84 직장이나 일이 이유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지 마세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세요. 돈과 성공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과 추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85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진심 어린 대화, 함께하는 식사 또는 그저 듣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후회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끼세요. 7.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함께하는 식사,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 또는 단순히 듣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8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세요. 성공은 단지 직장에서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감정을 키우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89. 가족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룬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고 지켜온 관계에 있습니다. 90일 정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